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 중에 폐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사실 이거는 뭐 폐암에만 적용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폐암 사건을 제가 수행하면서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직업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떠한 뭐 폐암이 됐건, 뭐 간암이 됐건, 위암, 뭐 백혈병, 혈액암 이런 것들이 직업성 암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산재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으시려고 한다라면은 자, 첫 번째 늘 먼저 따져야 될 거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직종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뭐 직종만 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는 작업 환경은 어때 했는지, 구체적인 작업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급했는지, 어떠한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 뭐 어떠한 배기는 되었는지, 작업 환경은 어떠했는지 이런 직업력을 살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물수행함에 있어서 과연 그 환경에서 노출되는 물리적 인자는 무엇인지, 화학물질은 무엇인지, 유해물질은 무엇인지, 발암물질은 무엇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업무를 최소한 1년을 했는지, 3년, 5년, 10년, 즉 노출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폐암 등 고형암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을 좀 요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좀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이제 폐암을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진단받고 치료 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경력 증명서를 뗐더니 작업 소장, 즉 현장 소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역학조사 하시는 분이 이분은 소장 아닙니까? 현장 소장.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현장 소장은 직접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은 이분은 직접적인 노출이라고 할 수 없고 간접 노출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 보면 그 말씀이 맞아 보이잖아요. 현장 소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차감기를 한다거나 어떤 뭐 포크레인을 내지는 뭐 덤프 트럭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믹싱밀을 직접 돌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렇죠? 다만 감독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를 직접 수행했냐 안 했느냐가 왜 역학조사 단계에서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직접 수행을 한 거를 직접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감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노출이 아닌 간접 노출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결정형 유리귀산이 막 비산되고 있어요.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직접 차감기를 돌리시는 분, 직접 글라이딩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뒤에서 뭐 1m건, 2m건, 3m건, 5m건, 10m 뒤에서 감독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칠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노출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작업자겠죠. 그래서 직접 작업이냐 간접 작업이냐, 직접 노출이냐 간접 노출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역학조사 하시는 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면 처음부터 현장 소장이 일을 시켜주나요? 아니죠.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밑바닥부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직접적인 인부로서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경력이 10년이 쌓이고 15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 소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인터뷰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뭐 터널공으로 어떤 건설 현장에서 10년 일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자료 발부받아서 그냥 뭐 무슨 현장에서 일했음. 차관공으로 일했음. 그렇죠? 뭐 또 덤프트럭 기사로 포크레인에서 일했음. 이렇게 그냥 너무 좀 간단하게
어떤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직업력을 입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인터뷰는 재해자 본인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동료 근로자, 그다음에 가족들, 이런 전방위적으로 다방면으로 다방향을 가지고 다면적으로 어떤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두 번째로 그 속에서 좀 노출 수준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폐암일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직업성 암인 경우에는 직업병 중에서도 물론 모든 직업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직업력 조사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4대 보험 자료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진폐증이라든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4대 보험 자료만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소음에 노출됐다. 뭐 광업사로 나와 있다라면은, 그다음에 채탄부 일을 했다고 하면은 뭐 어떠한 분진에 노출됐다라는 게 이름 추정이 좀 쉽게 되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일용 근로자로 일하신 분이에요. 뭐 A 현장, B 현장, C 현장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니까 그냥 잡부로 돼 있고, 보통 인부라고 하죠. 뭐라고 돼 있고, 어떨 때는 뭐 운전원으로 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인터뷰를 해서 이분이 어떤 직업을 수행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수행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좀 물질에 노출되는지 여부들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병, 특히 직업성암 사건을 할 때는 인터뷰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단순하게 그냥 유가족들에게 무슨 일 했어요? 아, 그랬어요? 간단히 적고 또 4대 보험 자료 떼서 그냥 낸다. 그냥 접수를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좀 더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철저한 직업력, 작업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명백히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좀 고민을 하시고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